교재는 303쪽. 매출과 관련된 유형들을 종류별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0일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세가 10%가 되는 물건을 매출하게 되면 유형 11번에 과세 매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날짜 1월 15일. 주식회사 우리안복에 제품 공급가액이 1,000만원, 부가세가 별도를 판매하고 전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은 1월 10일 날 수령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주식회사 우리안복에 발행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행한 거고,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을 선수금, 그 다음에 잔액을 우리안복 발행의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계정 과목 받을 어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거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세 10%짜리였기 때문에 10일 과세 유형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전자로 된 세금계산서였으니까 전자는 1번으로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전자가 맞다. 그리고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품목에는 제품 표시를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을 작성해 줍니다. 10일 과세에 부가세 10% 유형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부가세에 100만원이 나타나게 될 거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우리안복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거래에서 10일 과세라고 하는 매출 유형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제품이 매출되었다. 그리고 부가세를 상대방의 부가세를 받아다가 세금을 납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약금을 수령했으니까 수령한 만큼 금액 부채가 감소하는 위치에 선수금 100만원 차변에 쓰실 수 있고, 나머지 발행한 어음, 우리안복이 발행한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까지 분계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작성한 내역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날짜 01월 15일. 날짜를 먼저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부가세 유형이 나타나니까 유형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10% 매출 거래였으니까 유형은 11번에 과세. 품목에는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제품 검색을 넣어주시고, 수량이랑 단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공급가액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1,000만원을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100만원 세팅이 되고, 거래처는 두 글자 검색해서 입력해 줍니다. 우리한복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1번 여 표시를 해주시고, 분계는 차변 대변을 직접 작성하실 거니까 3번에 혼합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에 제품을 매출하는 거래이고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출 거래에서는 대변의 내용이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차변과 관련된 분계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3번 차변에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을 감소시켜 주시고 금액은 1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발행을 해서 받은 거니까 3번 차변에 받을 어음 적어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회사 거래처에 대한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거래처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 현재 받을 어음은 우리안복이 발행한 거래 내용이었으니까 그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 누르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엔터 누르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월 17일 거래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식회사 화연에 1,500만원 부가세 별도의 매각을 했습니다. 전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대금 중 500만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고 잔액은 2월 달에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3,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0만원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를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과 관련된 거래인 거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는 별도 10% 거래이니까 마찬가지로 10일 과세 유형을 사용합니다. 대금 5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으니까 계정 과목 현금, 잔액은 이거래 받기로 하였으니까 계정 과목, 우리 회사의 주된 상거래에서 발생한 내역이 아니니까 미수금 사용합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활용해서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1월 17일 거래이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부가세가 별도 10%였으니까 유형은 10일 과세. 차량을 처분했으니까 품목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세금 계산서에서는 1,500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위쪽 화면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공급가액이 1,500만 원, 매출 거래액의 부가세 별도 10%는 자동으로 150만 원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화연 입력해 주실 거고,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발행했으니까 1번에 여 표시를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출 거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150만 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제품 매출이라고 1,500만 원이 작성되실 건데, 지금은 제품을 매출하는 거래가 아니라 차량을 처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차량은 대변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차량 운반구 원래 취득 금액인 3천만 원을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반대쪽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0만 원 작성해 주시고, 3천만 원짜리를 1,8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1,200이 됩니다. 1,200만 원짜리를 부가세 빼고 1,500에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익,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유형 자산 처분 이익 300만 원이 되고요. 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는 구분해서 받습니다. 500만 원은 자기압수표 현금 적어주시는 거고요. 잔액은 이거래 받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된 상거래가 아닌 곳에서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계정 과목 미수금 작성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짜를 먼저 01월 17일 작성하신 후에 아래쪽에 있는 유형을 확인해 줍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세가 10% 거래였으니까 유형의 10일 과세. 이번엔 품목을 제품이 아니라 승용차를 처분을 했으니까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수량이나 단가 없이 공급한 금액, 세금 계산서에 써있는 처분한 금액인 1,500만 원을 작성해 주시고, 이곳에 대한 10% 부가세 150만 원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화연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화연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1번 여 선택해 줍니다. 분계는 마찬가지로 3번의 혼합. 아래 분계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매출하고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는 현재 제품을 매출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제품 매출을 차량을 처분했어요, 자산이 감소했어요 라고 해서 차량 운반구 금액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차량은 1,500에 처분을 한 거고, 원래 차량의 대금은 3천만 원이니까 금액 3천만 원으로 수정해 줍니다. 차량을 처분한 만큼 반대쪽 차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도 검색해 주시면 돼요. 두 글자 감가 검색을 하신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참고에 써 있는지 확인하시고 번호 209번을 선택해서 입력해 줍니다. 문제에 나온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0만 원입니다. 3천에서 1,800만 원 감가상각을 하면 장부가액 1,200. 1,200짜리를 공급가액 1,500에 팔게 되면 300만 원 이익입니다. 그래서 4번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금액은 300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금 수령하면 됩니다. 대금을 수령할 때 물건을 처분한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500만 원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현금 금액은 500만 원 수정을 해주시고 3번 나머지 차변에 이거래 받기로 한 금액 미수금 검색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304쪽입니다. 1월 20일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목화주단에 판매하였던 제품 중 일부 50만 원 부가세 별도가 반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정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으며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문제에서 보시면은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반품되었다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표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분계를 할 수가 없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반품된 내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제품 매출,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 별도 10%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유형은 10일 과세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20일 거래.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 10%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유형은 10일 과세입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이긴 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한 내역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형 10일 과세 사용해 주시고, 품목, 제품을 반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제품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 거래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실 때는 마이너스 금액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는 매출 내역 마이너스 50,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 10% 마이너스 5만 원 반영해 주시는 거고요. 거래처는 목화주단과 판매하였던 거래였으니까 거래처 목화주단.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1번 여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매출 거래이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에 제품을 매출한 마이너스 50만 원 감소되는 거 처리가 되실 거고,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만 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외상대금과 상계할 거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차변에다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55만 원 처리해 주시면 증가했던 금액이 그대로 감소하면서 분계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20일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를 10% 수정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유형은 10일 과세입니다. 분목에는 제품 적어주시고 공급가액에 반품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만 원 넣어주시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5만 원이 반영이 됩니다. 거래처는 목화주단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수정된 세금 계산서가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는 1번 여,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전표에 대변에 제품을 매출한 금액 마이너스로 50만 원,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 원으로 처리가 되실 거고, 외상대금 상계한 만큼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마이너스 55만 원으로 반영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작성한 내역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의 두 번째 탭에 보시면 부가가치라고 하는 탭이 있고, 그리고 내용에서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신고하는 기간별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는 1월 달의 거래이기 때문에 조회 기간을 2월에서 3월로 검색을 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10%짜리를 발행하면서 10일 과세라고 하는 유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된 매출 거래 중에 부가세 10% 과세 거래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해당하는 1번 내역에 전표가 모두 반영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일 과세 내역은 1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해서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1월 15일, 1월 17일,
1월 20일 거래들은 매출 거래들이기 때문에 위의 메뉴 중에 과표 명세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해보시면 매출한 거래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과세 표준 명세와 관련되어 있는데 1월 15일과 1월 20일 거래는 우리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표 명세 중에 수입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별로 금액이 위쪽에 28, 29, 30번에 집계가 됩니다. 다만 1월 17일 거래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 금액이 아닌 이외의 항목들을 따로 구분해서 아래쪽에 금액을 집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매출한 금액이 2,450만 원이다 라고 하시는 걸 과세 표준 명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확인 프로그램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된 내역들은 모두 합계되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실행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1월에서 3월로 검색해서 엔터 눌러줍니다.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들이 모두 아래쪽에 반영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보시면 어느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지, 매수가 몇 장인지,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체 데이터에 대한 매출 처수, 매수,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장부 조회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실 수 있으니 정리해서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인 12영세입니다. 영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영세율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0%이고 이 영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내국 신용장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영어로 로컬 LC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을 하게 됐을 때 사용하는 유형이 영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월 21일 주식회사 가운정에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3천만 원을 공급하고 영세율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청구할 예정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관련된 거래를 했기 때문에 12영세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제품을 공급했으니까 제품 매출, 대금은 개설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청구가 안 되었으니까 외상 매출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20일,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을 하고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과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12영세를 사용해 주시고,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품목에는 제품, 그리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0 확인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 주식회사 가운정 입력해 줍니다. 영세율로 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는 여 체크해 주시고, 여러가지 영세율 유형 중에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했기 때문에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분계에 제품을 매출하는 대변에 3천만 원 작성해 주시고, 외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개설은행에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작성을 해줍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숫자가 0이기 때문에 따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21일 작성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유형은 영세율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12영세, 품목에는 제품 거래가 있었으니까 제품 작성해 주시고, 제품 금액 공급가액은 3천만 원입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 칸은 빈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거래처는 가온, 정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영세율로 된 세금 계산서가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 1번. 전자 1번을 선택하시게 되시면 아래쪽에 영세율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말풍선 앞에서 F2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영세율과 관련된 매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2영세와 관련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숫자 3번을 선택해 줍니다. 서류 번호가 나오면 작성해 주시면 되지만 현재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면 되고, 분계는 3번의 혼합. 그러면 아래쪽 분계에 대변에 제품 매출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3번 차변에다가 대금을 개설은행에 청구할 예정이니까 외상 매출금을 검색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에 작성된 12영세 유형도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신고서를 확인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탭을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실행해 주시면 동일한 날짜 01월부터 03월까지 검색을 해줍니다.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게 되시면 이전에 작성된 과세에 대한 유형만 나타나게 되고, 아니오를 클릭해 주시면 현재 추가로 입력된 내역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오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금 작성했었던 매출과 관련된 내역 중에 부가세가 0% 영세율 거래,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5번에 3천만 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 내역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실행하시고 1월에서 3월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래쪽에 전체 데이터에 가온정과 거래한 내역, 공급가액이 3천만 원에 세액이 빈칸으로 0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페이지 307쪽입니다. 13번의 면세 내역입니다. 면세 거래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 물품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물품을 매출했을 때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2월 12일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 70만 원을 주식회사 한복 담다에 공급하고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계산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자로 된 계산서를 발행을 해준 거고 거래처 한복 담다 공급가액이 총 70만 원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대금은 모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외상미수금 70만 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계정과목 제품 매출, 외상으로 거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를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2일,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13번에 면세해 주시고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70만 원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복담다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발행한 계산서도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를 여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에는 제품 매출 70만 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전액 외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70만 원 나타납니다. 면세되는 거래를 매출했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는 2월 12일, 유형은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13번의 면세입니다.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품목에는 제품 작성해 주시고 공급가액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위치에 보시면 주식회사 한복 담다 검색해서 해당하는 거래처를 넣어주시고 계산서이긴 하지만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 1번 역,
거래한 내역 3번 분계는 혼합 선택해 줍니다. 자동으로 아래쪽에 대변에 제품 매출 70만 원이 나타나게 되고 외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308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3일. 주식회사 하우리에 아래와 같이 면세 대상 제품의 도서를 판매하고 전자로 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100만 원은 신한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고 잔액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자로 된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도서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유형은 13면세. 대금은 보통예금 수령했으니까 계정과목 보통예금.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계정과목 현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내역에 보시면 경영관리, 인사관리라고 구분이 되어서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수거래를 사용해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해당 문제를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3일. 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서를 판매했던 거래였기 때문에 유형은 13번에 면세를 작성해 줍니다. 품목은 두 가지 내역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경영관리, 인사관리를 구분하셔서 수량, 단가를 구분해서 작성해 줍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입력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우리.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 1번 역.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 매출 대변에 160만 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100만 원과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입금된 금액 현금 60만 원을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2월 13일.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유형은 13번의 면세입니다. 품목을 적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복수거래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상단에 보시면 복수거래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F7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거래를 입력하실 수 있게 열립니다. 이곳에 문제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복수거래를 입력하실 때는 품목과 수량과 단가 등 나타난 대로 그대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영관리. 규격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수량만 30개, 단가는 3만 원 입력하시게 되시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두 번째로 인사관리. 입력하신 후에 수량 2만 원 20개, 그 다음에 단가는 3만 5천 원 작성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이 70만 원 작성되게 됩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아래쪽에 팁을 확인하시면 F7 또는 탭 또는 ES키를 눌러서 위쪽 상단으로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ES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그 외의 항목들에 대해 총 공급가액이 160만 원이라고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래처는 하우리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발급했던 계산서는 전자이기 때문에 1번 역, 분계는 마찬가지로 3번에 혼합을 넣어줍니다. 대변에 보시면 제품 매출이 160만 원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3번 차변에는 보통예금 입금받은 내역,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 또 다른 내용,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입금받았으니까 3번에 차변, 계정 과목 현금 작성해서 6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AT 자격시험에서는 자금관리랑 관련된 내용까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적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이 필수 항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이 평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거래처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우리 거래처를 두시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작성하신 내역들은 모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지만 현재 입력한 13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메인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를 1월에서 3월로 작성해서 입력해 주시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으면 아니요. 이쪽 메인 화면에는 없지만 위에 메뉴 중에 과표명세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수입한 매출한 금액들만 중간쯤에 나타나 있고 금액 230만 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의 85번, 86번에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내역들은 모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거고 아래쪽에 회사에 대한 사항이나 신고 연월일을 작성해서 보통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작성하는 내역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장부조회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 반영되는 칸이랑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